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물가 둔화도 눌러버린 채권 시장입니다. 간밤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국채금리도 같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장기물로 갈수록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물가로 분위기가 좋다가 국채금리가 시장에 찬물을 뿌린 격인데요.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는 어떤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양호한 물가 지수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죠.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전년 대비 3.2%로 전달 대비 상승을 하긴 하였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7%로 전달 대비 하락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 또한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 볼 때 각각 0.2%씩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반올림을 하지 않을 경우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0.17%, 근원은 0.16% 상승하면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거비 증가세가 물가 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였지만 이 또한 지난 8일 본방송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주거비는 올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를 지속해서 내년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물가 둔화세는 지속될 것이고 이는 연준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때문이다. 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로 인해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혹은 아니면 현재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이다라는 등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확실한 것은 채권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어진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에서 30년물 국채에 대한 응찰률이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낮았고요. 또 발행금리 또한 시장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어서 2011년 7월 이후 가장 높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3년물 국채 입찰은 강세를 나타냈고 10년물 국채 입찰은 양호했습니다. 장기채로 갈수록 국채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었고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채권 금리 상승을 이기지 못한 시장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만큼이나 금일 국내 증시도 불안한 수급 상황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소극적인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이 불안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자동차 섹터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경우에는 8일 연속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화장품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한국 화장품이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 지금 윗골이 달고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제이중 코스메틱을 기드를 따라서 볼 수 있고요. 상한가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스킨앤스킨, 코리아나,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대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닥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또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클리노믹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LNK 바이오, 보로노이와 같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외 로봇 관련주 TPC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전일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와 코츠 테크놀로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 델타테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인테리어용 필름 제조업체였지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로의 사업에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진영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인 Y랩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5G 관련주인 HFR 등 다양한 섹터에서 산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주와 제약 바이오 섹터 이외에는 강한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지 못한 매크로 데이터에도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아내서 호재로 반영하던 시장이 나무랄 데 없는 데이터에도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시장을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한 시장을 우리는 약세장이라고 하죠. 현재 시장은 특별한 악재는 없지만 점점 호재에 둔감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도굴발 악재가 출현되지 않는 한 지수는 다소 지지부진하더라도 섹터 간 순환매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섹터 간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스윙 전략을 강조드리고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내 순환매 전략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요, 바로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네,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6호 큰 손들의 귀환인데요. 이러한 호재 속에서 주가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큰 손인 유커들의 한국행을 가로막았던 빗장이 6년 만에 풀리면서 국내 관련 업체들이 반색을 하고 있죠. 전일 국내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오늘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과 같은 중국 소비 관련 섹터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여행 관련주들까지 가세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유커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또 매장이나 객실을 재정비하고 맞춤형 혜택을 준비하는 등 유커들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 연휴죠. 국경절부터 유커의 기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에서 흘러나온 유동성이 특정 섹터를 돌아가면서 집중되고 있고 또 극단적인 섹터의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로봇에 이어서 중국 소비 섹터가 혜성같이 등장을 했고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외받았던 만큼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말 국경절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 급등 중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추적을 하시면서 섹터의 순환매 속에서 자연스러운 눌림이 나올 경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혜성같이 등장한 중국 소비 관련주 상당히 궁금한데요. 추격 매수하지 말고 아직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아난티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휴양 플랫폼 기업이죠. 아난티 남해 골프장과 또 스파복합 리조트를 비롯해서 여러 리조트와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6년 만에 자국민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동사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2분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아난티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6% 증가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37%로 시장 기대치를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 아난티는 실적 또한 상당히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싱가포르 쪽으로 해외 진출도 첫 장소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티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신다면 그동안 정말 2021년도에 대시세를 한번 주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온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대시세가 한번 대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봉을 그려내면서 오늘은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동종목 오랜만에 수급의 흐름이 포착이 된 만큼 또 시장의 흐름과 발맞춰서 충분히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최근의 고점을 오늘 고점을 넘어선 10,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로 아난티를 받아봤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든든하게 챙겨봤고요. 위원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그 수익들, 달달한 종목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던 바로 나노 CMS인데요. 이 종목 하루 만에 목표가 다시 한번 턱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가 되는데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나노 CMS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하면서 목표가 장중 공개 방송 이후에 바로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이죠. 나노 소재 전문 기업이고 중국의 관련 통제로 인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에 진출한 동사가 그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의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코로나 제약상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원재료의 살균 램프,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는 이러한 살균 램프로 인해서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그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슈팅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순식간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큰 수익을 바로 챙겨드렸습니다. 어제 장중 방송 보시면서 순식간에 큰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대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본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선을 좀 그어드린다라면 이 자리, 거의 20,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르게 단기적인 반등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20,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단타 매매 여왕이신 위원님과 함께하니까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10% 넘는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볼까요? 바로 알체라입니다. 이 종목도 이 거래일만이죠.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전략 챙기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알체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영상 인식부나 토탈 솔루션 기업이죠. 네이버의 손자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얼굴 인식 AI를 포함해서 뭐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AI라든지 뭐 AI 학습 데이터 제작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한 이러한 수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큰 수익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한번 수익을 챙겼다고 해서 다시 안 본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 종목의 주인이 있다라고 포착이 된 종목들은 그 주인들이 충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 13,000원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지지라인 보시면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또 빠른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수익을 챙기고 또 챙기는 전략으로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주셨는데요. 13,000원 지지 라인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달달한 10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